전국의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축구 소식만 쏙쏙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분데스리가의 14팀의 복귀와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무리된 승무패 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2월이 됐습니다. 약 9억 5천만원의 1등 상금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이 월요일부터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분데스리가 팀들의 이 근황과 복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승무패 5회차에서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배 결과들이 속출을 했는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이변 결과들이 속출을 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시부를 이게 뭔 일이래?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7경기 14팀의 프리뷰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축구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분데스리가 14팀의 복귀와 프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멤버십에게만 보이는 유튜브 공지사항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당 언더오버 예측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치업으로 들어온 승무패 6회차 2번 경기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근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승무패 5회차 최고의 이변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미경 분석에서도 도르트문트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에서 이변 냄새가 술술 풍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2대1로 잡아냈습니다.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컵대회 포함해서 2승 3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꾸역꾸역 2연승을 거뒀었는데 이 홈에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프라이부르크를 만나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도르트문트의 문제점이 최근에 수비가 흔들린다는 점인데 최근에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골은 14골로 평균 2골씩 넣고 있는데 문제는 실점 또한 13골로 평균 2골에 가까운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주전 골키퍼 비어키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에서 이 훈멜스 같은 선수들도 예전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멜스 선수와 더불어서 파트너로 나오는 이 아칸지 선수 역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수비 쪽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은 지금 에이스 홀란드와 제이든 산초가 그래도 꾸역꾸역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데 이 프라이부르크의 전에서 드러난 약점이 뭐냐면 최전방의 홀란드까지 도달하는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는 점입니다. 측면에서 제이든 산초가 어렵게 풀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측면 일변도로 나서다 보니까 유기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2선 중앙에서 공격을 풀어줘야 되는 마르코 로이스 같은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이 홀란드가 고립이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악셀 비첼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인데 이 악셀 비첼 선수가 없다 보니까 중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 젊은 싱싱한 프라이부르크 선수들이 압박을 하니까 중원에서 이 제대로 공이 돌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의 파괴력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이 패인이 있었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홀란드 선수가 고립이 된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온 신예 16살 신예 공격수 무코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해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이 무코코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전에 후반전에 교체로 나와서 이 한 골을 넣은 것과 골대를 때리는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면서 이 희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 선수가 무코코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했는데 홀란드 선수가 고립이 된 상황에서 자신이 피니셔로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무코코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홀란드 선수가 오히려 이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면서 무코코 선수가 골 결정력을 발휘를 해준다면 이 도르트문트가 조금은 이 공격 쪽에서 유기적인 다른 루트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승무패 2회차, 6회차 이번 경기에서는 호펜하임을 상대하는 도르트문트인데 이 경기 역시 방심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상대 전적 면에서 호펜하임에게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맞대결이죠. 지난해 10월 호펜하임 원정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둔 도르트문트이긴 하지만 최근에 상대 전적을 살펴봤을 때는 6경기를 기준으로 1승 2무 3패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전 역시 이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경기이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2승 1무 2패를 거두고 있고 2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분위기 자체는 도르트문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호펜하임을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도르트문트에 홀란드가 있다면 호펜하임에는 이 주포인 크라마리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크라마리치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줬었는데 이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이 크라마리치 선수가 다름 아닌 도르트문트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지난 시즌 포함해서 무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5골을 넣었는데 이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한 경기에서 무려 4골이나 넣으면서 도르트문트를 4대0으로 완파할 때 1등 공신이 됐던 것이 크라마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호펜하임이 도르트문트에게 굉장히 강한 주포인 크라마리치,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크라마리치를 앞세운다면 최근 마탱이가 간 이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펜하임이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똑같습니다. 3승 2무 5패로 똑같은데 실점 면에서는 그래도 원정에서 실점이 더 많다는 점에서 도르트문트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들은 홀란드 선수와 무코코 선수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홀란드와 무코코인데 이 무코코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전에 교체로 나오면서 한 골을 넣어주면서 희망을 살렸습니다. 이 홀란드 선수가 현지 나이로 20살이고 오른쪽에 무코코 선수 역시 현지 나이로 1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선수가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홀란드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란드 선수를 살려줄 수 있는 이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들이 이 부족하다 보니까 홀란드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무코코 선수가 들어오면서 홀란드 선수가 이 마무리 있어서 조금은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었고 이 무코코 선수가 마무리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다면 홀란드가 이 마무리
뒷거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립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2선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준다면 이 무코코와 더불어서 또 다른 공격 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홀란드 선수 역시 20살로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는 골도 넣어줘야 되고 지금 이 선수단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골뿐만 아니라 플레이 메이킹까지 해줘야 되는 아이나에 내가 하래? 이 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나이에 내가 해? 아주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전을 앞두고 이 홀란드와 무코코 선수의 출전 여부와 컨디션이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 매치업입니다. 네, 두 번째 매치업은 승무패 6회차 3번 경기로 들어온 레버쿠젠과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이 키워드는 뭐냐면 분위기 반전에 있습니다.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이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역시 많은 분들께서 이변을 바라봤던 경기인데 조금은 허무하게 레버쿠젠이 5대2로 완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에 슈투트가르트의 이 주전 공격수 곤잘레스가 부상으로 빠졌고 경기 이른 시간에 이 데미르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미드필더 레버쿠젠의 미드필더 데미르바이 선수가 13경기 만에 2골이나 넣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레버쿠젠이 최근에 부진했던 것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패트릭 시크와 이 알라리오 같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이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이 레버쿠젠의 2선 자원들 특히 미드필더 이 베일리와 디아비 선수가 그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아비와 베일리 선수 역시 슈투트가르트전에서 각각 2개의 어시스트와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또한 데미르바이 선수가 13경기 만에 2골을 넣었던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레스터시티에서 데리고 온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레버쿠젠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조금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진을 씻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3연패 뒤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레버쿠젠이고 이 지난 10월 마인츠 원정에서는 레버쿠젠이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봤을 때에는 마인츠를 상대로 레버쿠젠이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6승 0패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반대로 마인츠 역시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잡아내는 이변을 보여주면서 이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살린 마인츠였는데 이 최근에 직전 슈투트전에서 허무하게 패배를 하면서 조금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니온을 잡아내면서 보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분위기 반전에 완벽하게 성공을 한 모양새입니다. 이 마인츠의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탄탄해진 수비진인데 이 수비수 중에서 니아카테라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무려 2골이나 넣은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이 골까지 많이 넣어주고 있는 니아카테입니다. 또한 마인츠의 3백 수비를 이끌고 있는 이 슈테판 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 이후에 마인츠의 수비진이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출신의 보스벤손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상승했다는 요인이 마인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 최근에 분데스리가에서 대표적인 깡패팀들, 화력을 자랑하는 팀들을 상대로 마인츠가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르트문트, 볼프스부르크,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7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5경기에서 7실점으로 막았기 때문에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이 막강 화력 팀들을 상대로 7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방증이고 이 최전방에서 이 장필립 마테타라는 최다 득점자를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 이적을 시킨 마인츠이기 때문에 이 공격수 쪽에서 결정을 지어줄 자원이 부족했는데 최근에 이적 시장 마감일에 카디프 시티라고 2부 리그 팀이 있습니다. 잉글랜드 이
2부 리그 팀이 있는데 이 카디프 시티에서 193cm의 장신 공격수인 글라체를 영입을 하면서 그래도 최전방 쪽에 전력 보강까지 이루어진 마인츠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살펴볼 두 선수는 마인츠의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수비수 2명입니다. 왼쪽이 베테랑 수비수 슈테판 베리고 오른쪽이 니아카테라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의 맹활약 속에서 마인츠의 3백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수비수 출신의 보 스벤손 감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제 아무리 상대 전적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인츠의 최근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레버쿠젠 역시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세로만 보면 샬케가 굉장히 마탱이가 간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샬케를 다시 꼴등 18등으로 밀어내면서 마치 니가 가라 강등권이라고 외치듯이 네가 가라 하와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마인츠가 보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매치업은 승무패 6회차 4번 경기로 들어온 브레멘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이 아르미니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었는데 이 아르미니 쪽에 폭설이 내리면서 경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패 5회차 경기에서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과 아르미니의 경기를 조금은 이변 결과라고 예측을 하고 승무패 올마킹으로 지웠는데 적중 특례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은 폴더 수가 많이 낭비가 돼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브레멘이 아르미니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었는데 이 폭설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가 됐고 최근에 브레멘이 컵대회를 포함해서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레멘의 특징은 이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 공격수는 없는데 이 탄탄한 3백 수비를 기반으로 이 수비력이 좋은 팀이고 이 세트피스 한방이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수비수 중에서 토프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이 골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 브레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패가 굉장히 단단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 이 실점 순위에서 최소 실점 6위를 달리고 있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이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아르미니 원정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프라이부르크보다도 체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 6차례 맞대결 전적에서는 이 무승부가 3차례나 있었는데 1승 3무 2패로 나름대로 팽팽한 이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가 도르트문트전에서 굉장히 최고 평점을 받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프라이부르크에게 2대1 깜짝 승리를 안겼습니다. 현미경 분석에서도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홈 깡패 프라이부르크가 이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서 도르트문트를 2대1 승리를 잡아냈고 정우영 선수가 벼락같은 왼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정우영 선수가 이 왼발 슈팅에 의한 골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압박을 왕성하게 가하면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도르트문트를 꺾을 수 있었고 핵심 측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포 선수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6경기 만에 어시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그래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 2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브레멘이 이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프라이부르크의 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프라이부르크도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브레멘 역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라이부르크 역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프리킥을 구사할 수 있는 수준급의 프리키커들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뭐냐면 홈과 원정에서의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올 시즌 5승 4무 2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골이나 넣어주고 있는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홈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 프라이부르크인데 이 원정에서는 비록 홈보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긴 해도
이 원정에서는 11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홈에서는 24골이나 넣었는데 원정에서는 11골에 그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이 성적과 경기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반면에 브레멘 역시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근소하게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이 홈에서 조금은 성적이 떨어지는 브레멘과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프라이부르크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살펴본 사진은 왼쪽이 아르미니의 홈 구장인데 이 브레멘이 원래는 오늘 새벽에 아르미니 원정을 떠났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이렇게 겨울 왕국이 돼 버렸습니다. 같이 눈사람 만들래.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프라이부르크의 우리나라 정우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프라이부르크에서 중용이 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벼락같은 왼발 중거리 슛으로 이 선제골을 뽑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압박을 꾸준하게 가해주면서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 정우영 선수의 이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해당 매치업에서는 프라이부르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우영 선수의 활약을 응원을 하시면서 애국 배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브레멘과 프라이부르크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이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다음 매치업은 승무패 6회차 5번 경기로 들어온 슈투트와 헤르타 베를린의 근황입니다.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레버쿠젠 원정에서 2대5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버쿠젠이 최근에 기세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여서 이변 결과를 예측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풋볼살롱 역시 조금은 이변을 바라봤다가 세게 뒤통수를 맞은 경기입니다. 직접 레버쿠젠 원정에서 2대5로 완패를 당한 슈투트인데 최근에 컵대회를 포함해서 1승 4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이 슈투트가 레버쿠젠전에서 이 주전 공격수 곤잘레스 선수가 전반 초반에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 빠른 역습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물론 곤잘레스 대신에 들어온 2m의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선수가 2골이나 넣어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칼라이지치가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곤잘레스가 있을 때가 유기적인 역습이 이루어지는 슈투트인데 이 곤잘레스가 빠지면서 헤르타전에 곤잘레스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올 시즌 원정에서 5승 2무 4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홈에서는 1승 5무 3패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24골이나 넣으면서 이 바이에른 미넨 다음으로 원정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홈에서는 1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가 에르타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맞대결 전적에서 4승 2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홈에서는 3승이나 거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슈투트가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홈 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헤르타전에서 특히 홈 경기에서 강했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슈투트 역시 분위기 반전 상대로 헤르타를 점 찍어 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헤르타 원정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던 슈투트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는 이 자신감이 있는 슈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헤르타 베를린 역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직전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팔 다르다이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4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올라왔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전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 경기에서도 아쉽게 한 골 차이로 패배를 한 헤르타이고 최근에 에이스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9경기 만에 어시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부활에 성공한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이 쿠냐 선수가 직전 바이에른 미넨전에서도 골을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점은 슈투트 원정을 앞두고 헤르타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베테랑 미드필더인 이 사미 케디라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중원까지 또다시 보강한 헤르타이기 때문에 이 슈투트 최근에 마탱이가 간 슈투트를 상대로 이 분위기 반전에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헤르타가 최근에 베테랑 골키퍼 야르스테인 선수가 이 주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르다이 감독 부임 이후에 슈볼로브라는 골키퍼가 밀려나면서 지난 시즌까지 헤르타의 이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었던 야르스테인이라는 이 베테랑 골키퍼가 다시 주전으로 돌아왔는데, 이 선수가 직전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이 수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르스테인이 이 돌아온 헤르타의 골문이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이 후반 막판 귀행두지의 스루 패스를 받은 마테우스 쿠냐의 질주 장면입니다. 이 노이어 선수의 키를 넘기는 절묘한 이 칩슛을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 골문을 벗어나면서 동점 기회를 놓친 헤르타인데, 어쨌든 헤르타 베를린이 감독 교체 이후에 이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점은 슈투트가 방심을 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이고, 홈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는 슈투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헤르타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선다는 점은 만 믿고 이 방심을 하다가는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온 헤르타에게 덜미가 잡힐 수도 있다는 이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이 강력한 투폴 후보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매치업은 승무패 6회차 8번 경기로 들어온 우니온과 샬케의 근황입니다. 이 우니온 베를린이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 1승 1무 3패 하락세에 빠졌고, 직전 마인츠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마인츠 원정에서 수비수 슐로터베크가 페널티킥을 전반 초반에 헌납을 하면서 이 승기가 기울었고, 슐로터베크가 후반 초반에 두 번째 옐로카드까지 받으면서 퇴장을 당해서 수적 열세에 빠진 우니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츠 원정에서 허무하게 0대1로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우니온이 하락세에 빠진 이유는 이 수비도 문제이지만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아워니가 리버풀에서 데리고 온 탱크 같은 이 공격수인데, 이 6경기째 무득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을 이끌고 있었던 이 막스 크루제 선수가 부상이 길어지면서 우니온 베를린이 자랑했던 화력이 이 점점 수그러드는 모양새이고, 이 공격수 아워니까지 6경기째 무득점 침묵으로 일관을 하면서 우니온 베를린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우니온 베를린의 장점이 항상 제가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른쪽 측면 수비수이자 팀의 주장인 트리멜이 프리킥이 굉장히 좋고 크로스가 날카로워서 트리멜이 올리고 수비수 프리드리히가 머리로 마무리하는 세트피스 루트가 굉장히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월에 샬케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때 트리멜이 올리고 프리드리히가 머리로 마무리하는 이 세트피스 루트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 이 우니온 베를린이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샬케를 상대로 1무 1패 열세입니다. 물론 올 시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니온이 훨씬 더 좋은 성적과 좋은 이 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나, 우니온 베를린이 지난 시즌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한 팀이었고,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맞대결을 봤을 때는 샬케에게 1무 1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이 홈 성적이 훨씬 좋은 우니온인데, 원정에서는 3승 3무 4패를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는 올 시즌 단 1패밖에 없습니다. 4승 5무 1패로 평균 득점 역시 홈에서는 평균 2.1골로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평균 1.3골로 홈보다 떨어지는 화력을 보여주는 우니온이기 때문에 이 마탱이가 다시 간 샬케 살쾡이 4마리를 상대로 우니온 베를린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샬케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했고, 최근 어느덧 컵대에 포함해서 1무 5패 하락세에 다시 빠졌습니다. 이 소년 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공격수 매튜 호페라는 선수가 이 호펜하임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샬케에게 이 첫 승을 안겼었던 이 소년 가장 선수인데, 이 19살의 매튜 호페가 최근에 4경기째 무득점으로 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 호페 선수가 골이 터지지 않으니까 샬케의 공격 루트가 이 막힌 부분이 있고, 이 야심차게 영입을 한 훈텔라르, 베테랑 공격수 훈텔라르 역시 지난 브레멘전에서 교체로 10분만 소화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훈텔라르 선수가 샬케에 녹아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둘 다 쓰레기 같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샬케인데, 원정에서는 평균 3.33 실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즌 개막전에서 바이에른 미넨에게 무려 8골이나 내주면서 두드러 맞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에서 평균 3.33 실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수비력을 보여주는 샬케이기 때문에 이 우니온 베를린이 그래도 홈에서 극강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샬케를 상대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살펴볼 선수들은 왼쪽에 이 트리멜, 오른쪽이 매튜 호페입니다. 이 두 선수가 해줘야 우니온과 샬케의 하락세가 끊어질 것 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 트리멜 같은 선수는 이 87년생으로 매튜 호페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멜 선수가 이 오른쪽 측면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오른쪽 측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상황에서 이 날카로운 크로스가 일품이고 프리킥 상황에서도 프리킥 전담 키커로 나서면서 이 수비수들을 향한 날카로운 프리킥을 제공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양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멜 선수가 해주지 못한다면 우니온 베를린이 또다시 이 샬케에게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샬케 역시 최근에 4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진 이 매튜 호페 소년 가장이 해주지 못한다면 이 또다시 샬케가 빈공을 보여주면서 우니온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이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트리멜과 호페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치업은 승무패 6회차 10번 경기로 들어온 프랑크푸르트 대 쾰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액면가로 보자면 프랑크푸르트의 낙승이 예상이 되지만 쾰른이 승무패 5회차 1등 금액이 2월이 되는 혁혁한 공을 세운 팀이죠. 직접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투표율 4.3%의 이변 결과를 연출한 것이 쾰른이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가 제 아무리 최근에 이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고는 하나 메넨글라트바흐까지 잡아낸 쾰른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호펜하임 원정에서 깔끔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분데스리가 9경기 7승 2무 무패 3연승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주포 안드레 실바 선수인데 이 실바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올 시즌 17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호펜하임전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이 5경기에서 6골이라는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실바 선수뿐만 아니라 왼쪽 측면에 에이스 코스티치라는 필립 코스티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왼발 크로스와 슈팅이 날카로운 선수인데 이 코스티치가 호펜하임전에서 1골 2도움 맹활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3경기만 놓고 봤을 때 이 코스티치 역시 2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날카로운 창이 한껏 더 물이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쾰른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친 이 프랑크푸르트이고 최근에 6경기 맞대결 전적을 살펴봤을 때 조금 등골이 쎄해집니다. 2승 2무 2패로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난 시즌 맞대결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프랑크푸르트가 쾰른전에서 1무 1패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쾰른이 프랑크푸르트의 덜미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매치업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는 올 시즌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인데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흐름 속에서 4승 5무 0패를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도 무려 4차례나 무승부를 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는 항상 무승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쾰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직전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깜짝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승무패 5회차의 1등 금액을 6회차로 2월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5경기 3승 1무 1패 2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고 물론 직전 레겐스부르크라는 2부 리그 컵 대회에서는 연장 끝에 패배를 하긴 했는데 이 분데스리가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쾰른의 레즈베차이라는 왼발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운 이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레즈베차이라는 선수가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무려 2골이나 넣으면서 이변 결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쾰른의 특징은 뭐냐면 이 레즈베차이를 필두로 해서 중원에 이 온드레이 두다, 그 웨즈칸 같은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있고 이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다가
공이 자기 진영으로 넘어오면 박스 근처에서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수비를 탄탄히 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왕성한 압박과 이 빡빡한 수비 블록 구축을 통한 이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쾰른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올 시즌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고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 직전 글라트바흐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이 특징을 살려서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역시 이 메넨글라트바흐 못지않게 공격적인 색채를 띠는 팀이기 때문에 이 쾰른에게 특히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쾰른을 상대로 이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이 쾰른이 또 강팀을 잡아낼 요건으로 이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다는 점인데 올 시즌 쾰른이 20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약 3분의 1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쾰른의 특징은 뭐냐면 올 시즌 홈에서는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원정에서 무려 4승이나 거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도 승리를 따낸 쾰른이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또다시 2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살펴볼 선수는 이 선수가 이 쾰른의 메넨글라트바흐를 잡아냈을 때 2골이나 넣었던 이 레즈 베차이라는 미드필더입니다. 이 선수가 왼발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이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욘드레이 두다 같은 선수들이 2선과 3선을 오가면서 굉장히 왕성한 압박을 펼치는 것이 쾰른이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 역시 자칫 방심을 했다가는 쾰른의 미드필더진의 압박에 의해서 또다시 실점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쾰른이 메넨글라트바흐를 잡아낼 때 두 번째 결승골이 레즈베차이 선수가 왼발로 넣은 골인데 이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메넨글라트바흐의 공을 뺏어냈고 그 과정에서 득점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역시 전방 압박을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의외로 쾰른에게 고전을 할 수 있다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매치업은 승무패 6회차 분데스리가의 마지막 매치업인 12번 경기 볼프스부르크와 메넨글라트바흐의 근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볼프스부르크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아우쿠스부르크 원정에서도 깔끔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5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볼프스부르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이 주포 공격수 베흐호스트라는 장신 공격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4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지난 아우쿠스부르크전에서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7경기에서 6골 1도움이나 올려주고 있는 베흐호스트이기 때문에 이 베흐호스트를 앞세운 볼프스부르크의 공격이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도 작동이 된다면 볼프스부르크의 짠물 수비를 앞세운 한 골차, 두 골차 신승이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볼프스부르크인데 올 시즌 분데스리가 최소 실점 2등 팀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올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19골밖에 먹히지 않았고 이 최소 실점 1등 팀은 이 라이프치히인데 라이프치히가 17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출신의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팀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10월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베흐호스트 선수가 골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베흐호스트가 메넨글라트바흐전에 좋은 기억을 살려서 또다시 이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대 전적이 굉장히 팽팽한데 최근에 6경기를 기준으로 2승 2무 2패의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이 볼프스부르크의 특징이 올 시즌 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6승 3무 0패이고 평균 실점이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더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6승 3무 0패의 흐름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였는데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가 직전
쾰른과의 라인 더비 홈 경기에서 1대2로 덜미가 잡히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의 핵심 2선 자원인 요나스 호프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최근에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이 선수가 3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프만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다가 2경기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볼프스부르크의 베우스트와는 상반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감독은 마르코 로제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 역시 수비수 출신인데 이 로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너 감독과 조금 색깔이 다른 것이 이 두 감독 모두 이 수비수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제 감독이 아무래도 마인츠 지금 리버풀의 감독을 하고 있는 위르겐 클롭 감독이 원래는 마인츠의 선수이자 마인츠에서 감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클롭 감독 아래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것이 로제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롭 감독의 전술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제 감독 역시 기본적으로 압박을 추구하는 이 적극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뭔가 메넨글라트바흐와 볼프스부르크의 매치업은 창과 방패의 느낌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최다골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7골을 넣고 있고, 반대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볼프스부르크는 최소 실점 2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내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에 그치고 있고, 이 평균 실점이 홈에서는 1.18로 비교적 준수한 편인데 원정만 가면은 평균 실점이 2골로 늘어나는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이 단단한 방패라고는 하나 이 방패로도 이 상대팀의 이 뚝배기를 후드러 깔 수 있는 공격력까지 갖춘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메넨글라트바흐가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볼프스부르크의 방패에 오히려 이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터 오브 더 매치에서 살펴볼 두 인물은 왼쪽이 글라스너 볼프스부르크 감독이고 오른쪽이 로제 메넨글라트바흐 감독입니다. 이 마르코 로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메넨글라트바흐를 이끌면서 굉장히 화끈한 이 공격 축구, 압박 축구를 보여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 도르트문트의 이 지휘봉을 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빅클럽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감독입니다. 이 왼쪽의 글라스너 감독 역시 이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비 조직력을 볼프스부르크에 부임한 직후에 끌어올렸고, 이 두 감독이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나란히 이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1승 1무 1패로 호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매치업이 예상이 되고, 이 승무패 6회차 12번 경기 볼프스부르크와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소 투포를 잡아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픽을 구성해야 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분데스리가 14팀 7경기 프리뷰와 복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페인 라리가 쪽보다 독일 분데스리가 쪽에서 승무패 5회차 이변 결과들이 속출을 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쪽을 면밀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월요일부터 살로만 뉴스를 준비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분데스리가 살로만 뉴스 다음에 라리가 소식을 준비를 해서 승무패 6회차 1등 금액 9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6회차를 구독자 여러분들이 미리 이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자료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살로만 뉴스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팀들의 근황 소식과 프리뷰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